안녕하세요. 김원상입니다. 174페이지 더블 쿠션 29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되는 문제들은 실전용입니다. 실전에서 상대방에게 수비를 당하거나 또는 내가 득점을 한 이후에 조금 어려운 배치가 만들어졌을 때 더블 쿠션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요. 이번 문제들은 여러 가지 두께와 당점의 조합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연습을 많이 하시면서 득점뿐만이 아니라 포지션 플레이까지도 가능한 해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실전에서 상대방에게 수비를 당했을 때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버스로 해결을 해야 될 텐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역회전을 최대로 결정하고 당점은 중하단 정도 약하게 내린 상태에서 굉장히 빠르게 샷을 하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시도를 하시게 되면 득점 각도를 만들기도 어려울 뿐더러 일목적구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키스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당점을 내려서 시도를 하시면 그렇게 빠르게 샷을 하지 않아도 득점 각도를 만드실 수 있는데요. 두께를 3분의 1 정도 결정하시고 최하 당점 6시에서 5시 반 정도로 역회전을 아주 약하게 결정해서 시도를 하시면 득점 각도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일목적구는 단, 장, 단으로 진행을 한 이후에 장쿠션 쪽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득점 이후에 연속 득점을 할 수 있는 좋은 배치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노란 공의 오른쪽 면을 맞힌 이후에 내공이 장, 그리고 단 쿠션으로 진행하도록 시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경로는 쉽게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이때 두께 선택을 조금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내공의 진행만을 생각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두께를 조금만 두껍게 결정해도 일목적구가 많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단쿠션 중앙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득점을 하고 난 이후에 또다시 어려운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아주 얇은 두께를 결정하셔서 노란 공이 코너에 머물 수 있도록 시도를 하신다면 득점 이후에 연속 득점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두께를 10분의 1 정도 결정하시고 아주 약한 역회전 또는 노잉글리시, 당구대 상태에 따라서 회전 양은 좀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시도를 해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문제는 노란 공의 오른쪽 면을 아주 얇게 맞힌 이후에 장, 단, 장으로 진행하는 옆돌리기로 득점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시도를 하셨을 경우에 일목적구가 많이 움직이지 않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부근에서 돌아 들어오는 내공과 일목적구와의 키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키스를 피할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노란 공의 왼쪽 면을 맞힌 이후에 장, 단으로 진행하는 더블 쿠션을 시도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때 다음 포지션까지도 생각을 하신다면 해법을 좀 쉽게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목적구가 장쿠션을 따라서 진행할 수 있도록 두께를 먼저 결정하시고 이에 따른 회전력을 결정하시면 득점과 함께 다음 포지션 플레이를 만드실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이 배치에서는 두께를 5분의 1 이하로 얇게 결정하시고 11시 정도의 회전력으로 시도를 하시면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4번 문제는 조금 자신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시도를 하셔서 횡단으로 득점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목적구가 쿠션에서 공 하나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세 번째 쿠션 지점의 위치가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직접 시도를 하는 그런 방법도 굉장히 성공률이 높을 텐데요. 이때 일목적구의 두께를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좀 중요합니다. 원쿠션 이후에 대각선 쪽 코너에 도착을 할 수 있도록 두께 설정을 하시고 회전량을 조절하신다면 깨끗하게 득점을 한 이후에 다음 포지션도 좋은 모양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배치에서는 두께 3분의 1 정도 선택을 하시고 진행을 도와주는 11시 정도의 회전력으로 시도를 하시면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5번 문제처럼 일목적구를 마치고 난 이후에 원쿠션 이후에 이목적구까지 진행하는 이 폭이 굉장히 넓고 거리가 좀 길게 되면 많은 분들은 역회전으로 시도를 하려고 하십니다. 좌우 회전은 필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역회전을 결정을 하시고 두께가 조금만 두꺼워진다면 내공이 앞으로 전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각도를 만들 수가 없고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역회전을 선택하시면 굉장히 두께를 얇게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시도를 하셨을 경우에는 일목적구가 이목적구를 맞출 수 있는 그 키스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두께를 4분의 1 정도 선택을 하시고 12시 회전력으로 시도를 하셔도 충분히 득점 각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목적구는 단쿠션을 맞고 난 이후에 이 장쿠션 쪽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공격이 굉장히 수월해지실 겁니다. 네, 6번 문제는 내공이 일목적구를 향해서 진행하는 이 각도가 단쿠션에 대해서 거의 직각에 가깝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당점을 내리지 않으면 득점 각도를 만들 수가 없는데요. 이때 최하당점으로 낮춰서 선택을 하신다면 두께를 좀 얇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일목적구가 이목적구를 맞히는 키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께를 2분의 1 정도 결정하시면 키스를 피하면서 진행을 시킬 수 있는데요. 이때 회전력을
최하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4시 정도로만 결정을 하셔서 시도를 하시면 득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목적구가 크게 단장, 단장, 단으로 진행한 이후에 좋은 위치에 놓일 수 있도록 조금은 빠르게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칠 번 문제는 두껍게 시도를 하시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얇게 시도를 하셔야지만 키스를 피하고 득점 각도를 만드실 수 있는데요. 이 얇게 선택하실 때 역회전을 많이 결정하신다면 속도를 좀 내셔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역회전이면 내공의 진행 속도가 좀 느려지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일목적구도 내가 원하는 곳에 도착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두께를 3분의 1 정도만 선택을 하시고 6시 당점으로 내려서 시도를 하시면 그렇게 세게 치지 않아도 득점 각도를 만드실 수도 있고 일목적구를 제 몸쪽 코너 부근에 도착시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문제는 득점을 하기 위한 경로를 선택하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옆돌리기 대회전으로 시도를 한다고 해도 각도가 좀 길어지기 때문에 어떤 경로를 선택해야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되실 텐데요. 더블 쿠션으로 시도하는 경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목적구의 왼쪽 면을 아주 얇게 맞추면서 득점 각도를 만드시면 되는데요. 두 번째 쿠션이 장 쿠션, 그리고 단, 장으로 진행한 이후에 이목적구를 맞히는 경로입니다. 두께를 8분의 1 정도 선택을 하시고 3시 방향의 회전력으로 조금 빠르게 시도를 하시면 깨끗한 내공의 진행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수지가 낮은 사람들에게는 초구가 굉장히 어려운 난구입니다. 같은 위치에 놓고 열심히 연습을 하신 분들은 난구가 기본구가 되는데요. 난구를 연습하지 않으면 평생 난구로 남게 됩니다. 연습량에 따라서 난구가 기본구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모든 난구가 기본구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